자, 오른쪽에 있는 가구들 중에 먼저 여기 스탠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스탠드는 절반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점을 만들어 주고요. 자, 바닥부터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크 자, 아크 그렸고요. 다시 렉탱글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갑니다. 얘를 하나로 만듭니다. 요거 하나. 왜냐면 얘가 빛이 없을 때 여기서 조명이 있으니까 빛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효과를 만들려면 얘하고 따로 만드셔야 돼요. 전등 몸체하고 전등갓을 따로 만듭니다. 자, 서클 위에다 그릴까요? 그 다음 서클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전등 몸체가 만들어지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전등 몸체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위에 전등갓이요. 자, 라인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근데 그리실 때 이렇게 길게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다만 이렇게 길게 그릴 때 연장선을 찾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아크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줘야죠. 바닥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등의 위치도 만들었고요. 여기 협탁은 정보가 안 나와 있습니다. 평면에만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넣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면을 보시고 이렇게 인면 두 개와 평면까지 한번 띄워 보시죠. 자, 이번엔 테이블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뷰가 다른 거죠. 자,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자, 쭉 그립니다. 화살표 버튼 눌러서 라인을 그립니다. 다리 끝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라인. 선을 그릴 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직 수평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리예요, 다리. 이렇게 다리만 남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리 4개를 찾아보시죠. 푸시앤풀로 하나씩 올리는데 자, 항상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위치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푸시앤풀은 여기서 일어나지만 위치는 여기나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그래야 높낮이를 정확하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 그룹으로 만드셔야죠. 그룹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보시죠. 이제 상판이 들어가야죠. 렉탱글로 그 다음 트리플 클릭으로 이동. 자, 역시 두께만큼 푸시앤풀로 만들어주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중간 부분이죠. 자, 이동하기.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제한하고 자, 위치 맞추고 푸시앤풀. 그러면 자, 책상 완성됐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메이크 그룹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파를 모델링 할 겁니다. 요런 모양이 다 안 나올 거예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다 쓰는 게 제일 속편할 거예요. 자, 크기를 맞추어 봅니다. 그 다음 라인도 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 쿠션 부분, 그 다음에 의자 부분 이렇게 나눠졌네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죠. 자, 바닥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평면을 지워 봅니다. 평면을 감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약간의 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뭐냐면 발통이요. 발통. 그 소파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발통이 이렇게 있어요. 발통이 있고 그 위에 소파가 있어요. 이게 발통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푸시앤풀로 이렇게 발통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손잡이 부분 만들어주고, 다시요. 푸시앤풀로, 자, 발통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높이네요. 다시 발통 만들어주고, 다시 발통 만들어주고, 소파의 높이가 여기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가 도면만 보면 이런 모습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자, 도면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100mm 정도? 저 같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아래쪽은 없어도 돼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삭제. 자, 삭제시키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발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당구공 그림 있을 겁니다. 여기 당구공 그림 찾아보시죠.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에셋 에디터를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뜰 겁니다.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 여기서 2D는 다 빼야죠. 2D는 다 빼고 이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질이 들어가야죠. 재질 들어가고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내보내기요. 근데 뭘로 내보내냐면 2D 그래픽으로 내보낼 겁니다.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내보내기 2D 그래픽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저장 위치, 그 다음 파일 이름, 그 다음 파일 형식,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 사진에다 저장할 겁니다. 오늘 날짜로요. 그리고 익스포트 내보내기. 자, 그러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요. 오늘 날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파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보통 이렇게 잘 가져가요. 이렇게 파일로 재질까지 집어넣고 이 상태로 잘 가져가 갑니다. 마치 그림처럼 보이죠? 색칠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이요? 우리 재질이요? 재질. 이거 재질. 야구공으로 이 에셋 에디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재질을 설명할 때 지금 2가지 방법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여기서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는 임포트에서 가져오는 방법, 마지막이 여기 VLA 매티리얼입니다. 아직 우리 VLA 매티리얼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색칠을 하면 되죠. 얘네들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질감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기어 그림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자, 중간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열릴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 있어요. 왼쪽은 굳이 열 필요 없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내용이 또 열릴 겁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엔진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렌더링을 할 때, 계산할 때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CPU로 렌더링 할 겁니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RTX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GPU라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하는 걸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 CUDA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CPU하고 GPU 2개 다 사용해서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래도 CUDA가 속도가 빠르겠죠. 저는 CPU 쓸 겁니다.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CPU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라고 돼 있죠. 그 밑에 항목이 요거 끕니다. 프로그레시브 항목이 뭐냐면 전체를 한 번에 렌더링 하는 거예요. 화면 전체를 한 번에 렌더링 하는 걸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프로그레시브를 켜놨습니다. 프로그레시브를 켰고 요 위에 주전자 있죠. 주전자를 누르시면 렌더링이 됩니다. 자, 지금 렌더링 되고 있네요. 여기 주전자가 끝나면,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렌더링이 끝나는 거고 여기가 렌더링 프로세서입니다. 지금 렌더링이 끝났네요. 대략 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얘를 끄면 네모난 사각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 할 거예요. 이거 버켓 렌더라고 하는데 버켓 렌더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레시브 대신에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그리고 렌더링 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속도 때문에 프로그레시브를 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퀄리티요.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화면상에서 보기만 할 겁니다. 그럼 미디엄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출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이 플러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화면상에서 보거나 그냥 간단하게 출력할 거예요. 그럼 미디엄. 로우도 있고 로우 플러스도 있죠. 이건 저퀄리티입니다. 저품질이란 뜻이에요. 아주 낮은 품질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하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렌더링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럴 때 확인용으로 로우로 놓고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미디엄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노이저. 자,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해요. 잡티가 많이 생깁니다. 요걸 노이즈라고 해요.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면 노이즈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노이저를 켜면 디노이저가 잡티 제거예요. 노이즈 제거란 뜻입니다. 그럼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잡티는 다 제거해 줍니다. 자, 보세요. 자, 바로 이 부분. 아까 여기 지글지글하던 거 있었죠? 싹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가 있죠? 그 밑에 카메라가 있죠?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하죠? 요즘 카메라는 익스포저 밸류를 써요. EV 값을 씁니다. 이 값이 높아지면 밝게 되고요. 이 값이 낮아지면 어둡게 됩니다. 맞나? 네. 아니구나. 거꾸로 설명했네요. 이 값이 낮아지면 밝아지고 높아지면 어두워지고. 거꾸로. 자, 근데 요즘 휴대폰 카메라도 다 이 EV 값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그럼 밝아지고 마이너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토 값 있죠. 오토로 놓으시면 밝기가 부족하더라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렌더. 그러면 자기가 자동으로 밝기를 어느 정도 맞춰줘요. 그래서 조명이 없더라도 혹은 조명이 낮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깨끗하게 렌더링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에 GI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을 체크해서 켜주세요. GI 항목을 켜주세요. GI가 뭐냐면 요 오른쪽에 보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죠. 저녁 조명이란 뜻인데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GI 값입니다. 1이라고 하면 그냥 평균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렌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밝게 나와요. 지금 오토가 걸려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충분히 밝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GI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명이 여기 있어요. 사물이 여기 있고요. 조명에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이때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레이, 주된 조명. 근데 사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물에 반사돼서 빛이 튕겨나갈 거란 말이죠. 요거를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빛. 이 GI는 이 두 번째 빛을 추적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튕겨나가고 뭐 두 번 튕겨나가고 보통 이렇게 두 개까지 찾아줘요. 조명을 그러니까 광원이라 빛이라고 하죠. 빛의 입자를 이렇게 두 번까지 튕겨나가는 걸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GI 값을 켜줘야 비로소 우리 실세계에 있는 조명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꺼볼까요? 그러면 1일 때와 얘가 지금 오토가 아닌 상태 1일 때고요. 그 다음 절반만 렌더링 해보죠. 2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렌더. 여기만 렌더링 할 거예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GI 값을 조절해서 조명이,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GI 값이 1일 때, GI 값이 20일 때. 근데 경계가 많이 뭉그러진 거 확인되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소파랑 테이블이 있는데 너무 밝으니까 경계가 뭉그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 안티 알리아싱 필터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보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이게 뭐냐면 안티 알리아싱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경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캔물롬이 가장 선명한 방식을 제공해줘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반쪽만. 여기 잘 안 나올 텐데 그래도 경계가 조금 보이네요. 아까에 비하면 조금 낫네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하면 오른쪽이 경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건 켜져 있는 건데 그 왼편에 보시면 여기 조절자 그림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아래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CPU 렌더링 할 때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얘를 켜주세요. 얘를 켜주세요. 얘 그림자 만드는 겁니다. 틈새 있죠? 틈새에 그림자 만들어주는 기능이 얘인데 지금 보시면 경계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쇼파 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렌더링.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넣게 되면은 그림자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림자를 만들어서 경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GI 값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카메라에서 오토로 바꾸고 다시 렌더. 밝기를 자동 조절한 거죠. 자, 어떤가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하면 밝기도 적당하고 그림자까지 나와서 윤곽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죠. 경계를 찾고 사실감 있는 빛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두 개만 더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레이 있죠? 프라이머리 레이에 보시면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리디언스 맵을 사용합니다.
얘가 렌더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사실감 있는 조명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브라우트 포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렌더링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리디언스 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리디언스 맵을 쓰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렌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렌더링 할 때 이 정도 옵션만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렌더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렌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간 야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요. 쭉 내려갑니다. 여기요. 지금 보시면 11월 달이네요. 자, 8월 1일 정도. 7월에서 8월. 이렇게요. 그 다음 1시 30분, 오후 1시 30분이죠. 가장 해가 쨍쨍할 때. 자,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볼까요? 그럼 렌더링, 그러니까 조명이, 그러니까 빛이 달라졌죠. 지금 EV 값이 오토로 돼 있어요. 그죠? 해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조그맣게랑 달라졌습니다. 한시일 때. 그 다음 얘를 오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중이죠. 이거 오토매틱이라 EV 값이 오토라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창문 바깥쪽에 아예 어두운 거 보이시죠? EV를 오토로 놓고 쓰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해요.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니까. 어떤가요? 지금은 실내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렇게 시간대를 이용해서 주간, 야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화면에 이렇게 사각형도 그리고 원도 좀 그려놔 봤습니다. 자, 섀도우를 켰습니다. 그림자를 켰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를 보시면, 여기 시간대를 보시면 제가 8월 달로 놨고 오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죠. 그러면 태양이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전구 그림 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선라이트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이 부분. 선라이트를 보시면 선라이트가 활성화됐고 여기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커스텀하는 겁니다. 내가 위치를 임의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렌더링을 하나 걸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우상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미리 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깜깜하게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태양은 동서남북 중에서 이 뒤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0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먼저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태양의 위치, 아침 시간인지 낮 시간인지 태양의 위치,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죠.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렌더링 하나 해보시죠. 자, 다시 얘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면 기본 조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러
and intensity, 색상하고 인텐시티가 밝기입니다. 태양의 밝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태양의 밝기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요. 그거 막 밝게 때리면 안 돼요. 뭘로 조절하냐면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노출이라고 하죠. 조리개를 연다든지 셔터스피드를 느리게 한다든지 필름의 감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지 인텐시티, 즉 태양광의 밝기를 따로 조절하진 않아요. 이건 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이즈 멀티플러는 조절합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하기 전에 보시죠. 렌더링.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림자? 그림자가 또렷하죠. 이 그림자에 관련된 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20으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돼요. 가까운 부분은 진하고 멀리 있는 부분은 흐릿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림자죠.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해보세요. 이 값입니다. 사이즈 멀티플러.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이에요. 하늘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세겟 L이 가장 일반적인 모델링이고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하늘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CI 클리어하고 PRG 클리어 스카이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비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클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는 하늘을 클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오버캐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오버캐스트가 비 오기 직전에 하늘이 회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 상태입니다. 오버캐스트 하나만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얘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로 바꿔봤습니다. 렌더링. 자, 어떤가요? 하늘이 우중충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통 맑고 파랗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중충하게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다시 호세겟 L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트러비티가 있고 오존이 있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 오존은 말 그대로 오존입니다. 트러비티하고 오존하고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트러비티 값이 많으면 먼지가 많아요. 트러비티가 없으면 맑고 깨끗한 하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맑고 깨끗한 하늘이죠. 자, 제가 먼지의 농도를 올려봤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황사가 왔을 때처럼 하늘이 그렇게 뿌연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알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베도라고 하는 건 경계예요, 경계. 렌더링을 하면 요 부분 있죠. 하늘하고 지표면에 요 경계되는 부분. 요걸 알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렌드 앵글을 조절하시면 이 블렌드 앵글, 요 부분 있죠. 요 값이 조절이 됩니다. 자,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많이 줘봤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이 많이 흐릿해진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적당히 조절해 놨고요. 그 다음 호리즌 옵셋. 호리즌 옵셋은 위치예요. 자, 이걸 0으로 고치고 다시 렌더링. 지금 여기 허리쯤에 걸려 있죠. 자, 이 값을 최대한대로 올려봤습니다. 렌더.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란 뜻이죠. 지금 하늘을 보면 어떤가요? 그냥 맑고 깨끗한 하늘만 나오죠. 자, 클라우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쫙 생겨납니다. 계산이죠. 구름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덴시티는 농도고요. 버라이어티 다양성이고요. 구름의 하이트 구름의 높이고요. 티크니스 구름의 두께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인비저블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조명에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시죠. 시간대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후 6시. 네. 6시 때의 태양은 대략 여기 있네요. 자, 렌더. 태양 보이시죠? 6시 때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인비저블. 감축이란 뜻이에요. 그럼 렌더링 하면 이 태양이 감춰집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죠. 투명인간이 인비저블 맨입니다. 그러니까 인비저블은 감추다란 뜻이 되는 거고, 비저블은 보이다란 뜻이 돼요. 인비저블 그러면 안 보이다, 비저블 그러면 보이다. 가시성이란 뜻이죠.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상이 되겠죠. 자, 그림자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이게 선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같이 투시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밤 시간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죠? 뒤에 배경을 보면 깜깜한 밤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플랫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라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가 렉탱글 라이트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조명이 됩니다. 위에 조명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모난 사각형 조명, 이걸 렉탱글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옵션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에 들어오시면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텐시티가 밝기예요. 인텐시티가 밝기입니다. 그리고 유닛이라고 해서 기본값이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굳이 얘네들까지 쓰진 않더라도 여기 인텐시티를 제가 30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많이 밝아지겠죠. 이렇게 300, 네, 많이 밝아지겠네요. 너무 밝습니다. 자, 그러면 100으로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적당히 밝아지겠네요. 자, 어떤가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밝기를 한번 바꿔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쉐입이 나옵니다. 형태죠. 사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디스크로 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요. 렌더링 하면 원형으로 조명이 이렇게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보시죠. 옵션이 똑같아요. 인비저블, 여기 노디케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인비저블 감추다. 자, 얘 체크해 볼까요? 그럼 렌더링 하면 지금 여기 동그랗게 크게 나와 있잖아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조명이 싹 사라집니다. 렌더링 할 때 조명 감축이에요. 여기 동그란 원판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대신에 여기 리플렉션 된 거, 반사된 걸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디케이, 디케이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감쇄인데 빛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점점 소멸되죠. 이게 감쇄입니다. 노 디케이라는 얘기는 감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밝아요. 다시 봅니다.
지금 빛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밝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나머지는 그림자 만들겠습니다. 더블 사이드. 그러니까 앞뒷면으로 조명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얘를 좀 작게 만들어 볼까요?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여기 반지름이 여기 있죠? 사이즈. 자, 20이라고 했고요. 자,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쪽으로는 조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조명이 양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렌더링. 이렇게요. 조명이 아래로도 가고 위로도 올라가는 이런 게 더블 사이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를 화면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삭제를 하면 여기 남아요. 자료가 남아요. 화면에서 삭제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디 갔나요? 복원이 안 되나요? 네,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조명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지웁니다.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명을 만들고서 이렇게 조명을 만들고서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될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함께 지워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함께 지워져요. 자, 이번에는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 그리고 클릭, 클릭. 자, 이동하면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옵션도 똑같아요. 인텐시티 있고 노디케이가 있고 섀도우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